네, 어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지금부터 3부에 걸쳐서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 입장 들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문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정부는 계속 문재인 정부 때와 기조가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을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약 2년 전인 2021년 4월 13일인데요. 네. 그 발표 당일날 문재인 정부는 즉시 외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명의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그 보도문을 발표를 하면서 명확하고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유일하게 수용의 뜻을 밝힌 미국에 대해서도 그 며칠 후인 4월 18일 날 정우영 외교부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기후환경 특사 면담 시에 미국 측의 우리와 다른 판단을 내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등 네. 우리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확실한 과학적, 객관적 검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본 입장에 동조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용인하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같다는 그런 주장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덕수 총리가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사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시고 싶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구할 수가 없어서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총리도 아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원전 오염수를 선뜻 이렇게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일본에서 방류를 하려고 하는 알프스로 처리된 그 원전 오염수 안에는 삼중수소가 대략 리터당 62만 베크렐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세계보건기구 음용수 기준 1만 베크렐의 62배이고 또한 유럽 기준 100베크렐의 6,200배 수준으로 절대 음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알프스로도 제대로 처리가 제거가 되지 않은 요오드라든지 세슘, 탄소 14 등도 들어 있습니다. 예, 얼마 전 우리나라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원전 오염수를 상시 음용하는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총리가 앞장서서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괴담을 유포하고 선동하는 것이고 어민들과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괴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한덕수 예. 총리가 이 괴담이 지나치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예, 그런 말씀하셨죠. 예,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지금 당장 우리 밥상 위에 놓일 먹거리와 삶의 터전인 바다의 안전을 걱정하는 그런 국민들과 어민들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네. 정부 측에서 투명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사법조치 운운하면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의원님이 직접 제기하신 문제 좀 여쭤볼 텐데요. 그러니까 네. 다액종 제거 설비, 그러니까 알프스. 예. 이 알프스의 안전성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위임사항에 따라 일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IAEA가 직접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지난 4월 발간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알프스 처리수 처분에 대한 IAEA 안전성 검토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요약 첫 문단에 바로 처리수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IAEA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위임 사항에 따라 실시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명확히 기재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럼 여기서 아마 지원이라는 단어부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지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는 IAEA가 주체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이라든지 알프스 설비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지금 일본이 위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IAEA가 독자적으로 들여다볼 권한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경기에 뛰는 선수가 심판처럼 규칙도 정하는 그런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 사항이라는 게 그 뜻이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거 조사해서 그러니까 좀 그 해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만 지금 IAEA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예, 그렇죠. IAEA가 어떤 사항이 뭐 문제가 되고를 주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검증을 받는 일본이 이런 사항을 검증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러한 것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지원하기 위한 위임에 따라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파엘 그로시의 IAEA 사무총장이 다음 달 초에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에게 최종 평가 보고서를 전달하는 방안이 조율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최종 평가 보고서가 전달이 되고 그 보고서 내용에 아무 문제 없다고 나와도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희로서는 그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경과라든지 또 그 IAEA에서 검증한 내역들을 볼 때 네. 그 내용을 좀 신뢰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 후쿠시마 시찰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공식적인 어떤 보고서 형태로 발간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 여당은 IAEA를 신뢰할 수 없으면 도대체 누굴 믿냐 이런 이야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을 하시는데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IAEA는 본래 이제 규제기관 그 IAEA는 그 일본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이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성을 우려할 만한 여러 사항이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도 그 문제 제기를 했지만 지금 5나라에서 이런 그 안전성 검토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각각의 평가 방법 이런 게 다 각각 나라마다 천차만별이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그런 측정 데이터도 17만 배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좀 저희는 좀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17만 배만 차이가 나요? 어떤 게?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각 5개 나라에 대해서 그 시료를 보내서 그 시료 검사를 한 겁니까? 수치를 검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물리적 반감기가 2만 4천 년이 넘는 플루토늄 239의 경우에 한국 킨스와 도쿄전력 두 실험실의 분석 능력을 보더라도 17만 배의 이런 그 오차 차이가 납니다. 아니 똑같은 시료이고 똑같은 오염수인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네, 그거는 이제 각각의 나라가 그런 최소 검출 농도에 대한 그 기준치가 각각 다르고 또 장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검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르고 한국이 다르고 스위스가 다르고 그래요? 또 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통일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알프스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번이나 고장이 났고 가장 최근인 지난해 7월에 고장이 났을 땐 방사능 물질인 스트론튬 90이 걸러지지 않았다. 이 점을 지금 의원님이 직접 제기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예,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자 후쿠시마 시찰단장인 유구키 시찰단장이 그 시찰 결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알프스를 운영하면서 도쿄전력의 고장 사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치 사항 자료를 확보했다고 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정부로부터 고장 사례 리스트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알프스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8차례 고장이 났었고요. 특히 작년 7월에는 증설한 알프스의 출수구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그 스트론튬 90의 농도 상승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핵분열로 만들어지는 그 방사성 스트론튬 90은 사람의 몸에 축적이 되면 뭐 골수암이라든지 백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또한 예. 관광기가 28년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이를 단순히 정기 점검에 따른 흡착 탐내 pH 즉 수소 이온 농도의 일시적인 변화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저는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알프스 내 방사성 핵종을 걸러내기 위한 흡착탑이 장기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그러한 확인할 방법을 정부는 강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TF 위원장인 성일정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 알프스가 8,000리터의 오염수를 처리할 때마다 자동으로 교체된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알프스라는 설비는 애초부터 있었던 설비가 아니고요. 예.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 사고가 난 후에 일본에서 만든 거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벌써 한 10여 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8번이나 또 고장이 됐고요. 예. 고장난 부분 자체가 뭐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성일종 의원님처럼 그렇게 자동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또 하나의 요인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 내지 지진 피해가 잦고 그다음에 태풍의 길목에 있잖아요. 네. 혹시 만약에 지진이나 태풍 이런 피해를 입게 되면 알프스 작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알프스 작동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만약 그럼 오염수 배출 도중에 그 고장이 난다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배출이 차단이 돼야 될 거고.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예. 근데 만약 그런 고장 사실이 누락이 된 그런 고장 사실을 모르는 사실에서 유출이 된다거나 예. 또 그런 거를 또 의도적으로 숨긴 채 또 방류를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예, 다만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랄 뿐인데 그 후에는 향후에 이제 만약 방류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우리 시찰단의 점검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비산 차단 장치 아니었습니까? 이거에 대한 혹시 뭐 예. 보고나 이런 거 못 들으셨어요? 아니 저희 정부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해서 저희 그 야당 측에는 그런 상세한 정보를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하나 지금 국민들 관심사는 식탁 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산물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제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수산물 수입하고 오염수 검증은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수입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했고 이거 신뢰할 수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좀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 4월 문재인 정부 시절에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관련해서 WTO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당시 우리 정부가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식품 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식품 환경의 잠재적 위험성 또한 중요하다는 그런 이유였는데요. 다시 설명드리면 정부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식품의 오염 수치뿐만 아니라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WTO 분쟁 해결 상소기구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우리가 IAEA의 최종 결론에 발을 맞춰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인정을 한다면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정부 차원에서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일본 측이 수입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일본은 다시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수입 제한 조치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IAEA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결론을 내버리고 거기다 우리 시찰단까지 만약에 그런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수입 제한을 계속 유지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민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지 간에 뭐 지원책이나 이런 것 좀 강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예. 저희 당의 또 송재호 의원님인가는 아마 피해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지금 국회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미 법률안이 일본의 경우에는 그 피해 기금으로 거의 한 1조 가까운 돈을 피해 기금으로 이미 모은 상태거든요. 모아놓은 기금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혹시나 모를 방류 후에 어민들이라든지 뭐 그런 어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거에 대한 선제적인 그러한 어떤
그 보호 조치에 대해서 음.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와 관련해서 정부 보고는 아직은 없습니까? 예, 정부는 아직 보고를 한 바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당 의원님께서 지금 의원 입법 상태로 지금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지금 뭐 그러니까 그 먼 미래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일단 발의는 된 건 알겠는데 네. 국회 처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이제 부지 하세월이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지금 이제 만약 방류가 7월경에 현실화가 되고 예. 그 손해가 뭐 7월부터 바로 이렇게 닥친다고 한다면 그 당연히 그 법안을 심의를 해서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 피해를 구제받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입법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 이번에도 만약 그러한 우려됐던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한다면 당연히 예. 입법을 통해서 그런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